북한 내부에서는 한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 교육하거나 설명하고 있나요? 북한 내부에서는요, 한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든 학생들에게, 학생도 주민이 다 들어가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아주 나쁜 것만 골라서 알려주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에서 그저께 대구에서도 몇십 명 죽고 화재 사고로 그리고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1년에 몇백 명, 몇천 명 어쨌든 죽잖아요. 그런 거 집계해가지고, 그런 통계만 딱 집계해가지고, 그리고 사람 사는 사이니까 강간, 폭행, 절도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엔 없나요? 근데 북한은 딱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 그런 걸 언론에 안 나오니까. 북한 TV에 내가 살 때도 보니까 지금도 같아요. 북한 TV 보면 그런 거 안 나와요. 나쁜 거. 뉴스 시간에 이제 김정은 소식부터 먼저 쭉 나오고 노동당 소식 나오고 또 인민들 충성하는 모습 이렇게 나오지 나쁜 거 안 나와요. 우리는 거꾸로 나오잖아요. 그냥 나쁜 거 쭈르륵 먼저 나오고 대통령 소식이 있으면 조금 나오고 말고 이런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자기네한테는 없으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외부에 있는 그런 비리나 범죄 같은 게 눈이 또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도 항상 있으면은 그냥 그러니 하겠는데 우리도 같잖아요. 항상 여기서 몇 명 죽었다, 여기서 사고 났다, 무슨 국민들이 깜짝 놀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있는 사람의 일상에서 있는 일이니까. 북한은 이렇게 남한에서 나쁜 것만 딱 모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도 아주 그걸 알려주면서 이제 그거죠. 상대적으로 자기네 체제가 우월하고 좋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쁜 거하고 딱 비교해서 자기네 좋은 거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엄청 이제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도 보는 거고. 그런 전략으로 북한에서는 남한을 이제 과거에 남선하고 남선에 대해서 알려줄 땐 그게 북한에서도 자기네 그 독재 정권 통치면 통치인데 그게 유리했겠는데 이제 두 국가로 살자? 이게 김정은이가 더 손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남선 빗대가지고 우리 남선 저렇게 못 사는데 우리는 잘 산다 했는데 이제 두 국가로 살자고 하면 남선 소리 한국 소리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죠? 대신 또 이제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법 2023년 이후로 이제 세 가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에 이제 접촉하거나 그런 호기심 갖거나 하면은 주민들을 일벌백계 할 거예요. 그건 체제 생명과 유지와 관련된 거니까 딜레마는 딜레마겠지만 김정은에게는 남한이라는 존재가 한국이라는 존재가 딜레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자기 거니까 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 그냥 계속 지방에서도 그냥 계속 북한 주민들이 이제 남한에 대한 이런 드라마든 물품이든 이런 거 접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혹독한 처벌을 받는 거 북한 지방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똑같아요. 그냥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거기 이제 동정이 가고 거기 이제 호기심 가고 이런데 남한은 못 사는 나라 봐요. 그럼 북한 주민들을 쳐다보겠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나라 부럽다고 쳐다보는 건 없잖아요. 잘 사는 나라 쳐다보잖아요. 사람 그게 본능이에요.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80배나 떨어진 나라니까 거기다가 독재국가잖아요. 지도자 비판하면 죽여버린 나라잖아요. 우리는 80배나 잘 살면서도 대통령 욕한다고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욕해도 누가 경찰이 와요? 안 하잖아요. 그 민주국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나라의 사람들이 호기심과 마음이 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특히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야기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는 주로 이제 북한 주민에게보다도 군인들에게 많이 교육을 줘요. 그래서 북한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하고 달라요. 북한은 이제 국가에서 영화 촬영소가 2개가 있는데 우리는 다 개인 회사들이 몇십 개 되죠. 한국의 영화 촬영소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영화 촬영소가 딱 2개 있는데 하나는 민간 촬영소고 이제 하나는 군인 영화 촬영소예요. 군부에서 운영하는 영화 촬영소예요. 이것도 아마 사회주의 나라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한인만 있어요. 제가 이제 남한에 와서 다른 나라 많이 가보진 않아도 다른 나라 보도 그 분야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군대가 영화 촬영소 갖고 있다는 건 못 봤어요. 내가 알는 범위에서는 몰라요. 없는 거로 아는데 북한은 그 왜 군에서 갖고 있냐면 군 사상 통제를 위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100만 군인이라고 하는데 그 100만 군인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국도 200만 군인인데 중국이 13억인가요?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도 그 200만 중국군인데 북한은 이제 그거보다 2천만이 뭡니까? 2천만이 중국 국민이 무슨 세 발의 피잖아요. 그런데도 100만 군대를 갖고 있어요. 작지 않은 거죠. 이 군들이 사상 통제를 위해서 이제 그걸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남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알려줘요. 그 인민들하고 알려주는 거하고 또 군인들에게 알려주는 건 달라요. 그렇게 영화 촬영소가 따로 있을 정도로 북한은 또 뭘 잘하냐면은 학습 같은 걸 잘해요.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북한군에서는 그걸 상학이라고 해요. 군사상학, 정치상학, 이런 문화상학 이렇게 불러요. 북한군에서는. 그런 이제 학습이 있죠, 일종의. 군인들이 사상교육 학습인데, 그런 걸 잘해요, 북한은. 그 모든 군 행정 단위로 그 학습 체계가 잘 되어 있고, 그것만 전부 관리하는 게 정치 지도원 내지 정치 일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회로 말하면 당 일꾼이겠죠. 군부에서는 정치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강연, 학습, 총화, 그리고 영화 관람, 그리고 이제 미디어 관람, 뭐 이런 걸 잘해요. 군인들에게 이런 한국에 대한 바른 사고는 아니었죠. 당연히 바른 사고를 여지면 그 김정은 정권이 위태로운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나쁜 것만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아직 군인 열악한 상황 같은 거 이제 뭐 우리 뭐 군에서도 사고 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걸 딱 기다렸듯이 그냥 딱 꼭집게로 뽑아내요. 뽑아내가지고 계례 몇 군단 몇 사단 몇 대 대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우리도 자주 이제 뭐 헬기 추락 사고도 나고 무슨 뭐 군에서 이제 뭐 사고 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많이 내보냅니다. 자기네한테는 안 내보내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북한 군인들이 비교 볼 때는 야 남선 군인들은 그냥 무덤에서 사네.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데서 사네. 이렇게 알고 있죠. 3월 8일 국제 부녀절은 북한에서 중요한 날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행사이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게 이제 국제 명절이라는데 이제 38절은 이제 3월 8일 이제 국제분해절 북한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의 여성들은 이제 뭐 이제 명절이라는데 대표적인 명절이라는데 저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제 많이 이제 뭐 승격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명절은 명절이지만은 그냥 뭐 행사도 크게 안 했어요. 북한은 뭐 행사 나라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저걸 왜 크게 부각시켰냐면은 어머니 날도 만들었고요. 김정은이가. 그리고 이제 그 국제 분여절 행사를 평양 체육관에서 연례적으로 해마다 거진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뭐 그때도 현송월이 임신된 것도 38 국제 분여절 노래 모임에서 그 공개됐고 김정은이가 저 공연을 이번까지 2번인가 3번인가 그 당일마다 하는 여성들의 공연이죠. 그렇게 관람했고 이번엔 특이하게 또 연설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분여절에다가 그 신경을 쓰지? 보니까 자기 부인도 있고 김일성, 김정일은 부인이 있었지만 이제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운둔해서 그냥 쭉 살아오다가 자연사 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은.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수령되자마자 자기 부인을 대동하고 다니고 지금은 또 뭡니까? 요거 아주 그 딸 김주애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딸을 그냥 뭐 찰떡같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여자들이니까. 그리고 제 옆에 누가 있죠? 김여종이도 있고 현성월도 있고 다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참 김정은 주변에는 가까운 게 여자들이에요. 현성월, 김주애 이거 다 여자들이니까 여성 파워가 만만치 않네.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에서요. 그래서 아마 분여절에다 뭐 특별히 관심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38 분여절 이번 행사 그 김정은 동정을 쭉 보니까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그 평양 체육관에서 했어요. 원래는 이만석 그 관람석 그런 체육관이었는데 종합체육관인데 지금 한 12,000석으로 고쳤는데 리모델링 했어요. 그 행사장에 들어와서 간부들하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담뱃대가 꽂혀 있어요. 그 김정은 손에 악수 다 끝나고 그 악수하자마자 담뱃대를 물었다는 거예요. 담뱃대가 어제 손에 집혀 있어요. 다큐 보면은. 그리고 또 옷차림 나타난 게 점포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김정은이는. 아니 다른 명절도 아니고 여성들의 명절인데 여성이라면 그 남자들과 달리 남자들은 그 보통 정장이잖아요. 그냥 와이셔츠, 넥타이, 양복 그거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한복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조선옷이라 그러는데 한복은 몇십 가지 몇백 가지잖아요. 색깔도 몇십 가지 몇백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을 일종의 꽃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꽃이라고 부르는가?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남자를 아름답다 그러지 않잖아요. 여성들이 아름답다, 곱다, 예쁘다 그러지. 그 아름다운 여성, 화려한 꽃, 화려한 그 의상들이 총 집합된 그런 장소에 김정은이 혼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큐. 유튜브에 있어요. 38 국제분여절 김정은 치면 나와요. 이 사람 혼자 거무특틱한 잠바 입고 나왔어요. 이야
저게 뭐야? 저는 눈살이 찌푸러지더라고요. 뭐 거기서 뭐 김정은이 제 마음이니까. 그리고 공연 중에도 또 이거 담배가 또 꽂혀 있더라. 공연 내내도 피운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모든 동정에서 김정은이 담배 빠는 건 안 나와요. 그건 아마 철저히 삭제하고 나오겠지. 손에 들려 있다는 거는 이건 골초 9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후변하는 대통령이라도 손에 담배 들려 있는 거 안 내보내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걸 얼마나 많이 손에 들려 있으면 그걸 다 정제 못하고 내보낼 정도겠냐? 저는 그렇게 봐요. 저 사람 대단한 골초다. 김정은이는. 그러니까 그래 3.8절 행사에도 이제 김정은이 연설을 했는데 처음 연설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별로 들을 말도 없어요. 그냥 여성들이 고맙다. 뭐 우리 아들들을 잘 있게 잘 키워줘서 뭐 나라의 꽃이다. 뭐 이런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그건 일상적인 내용인데 북한 주민들은 저 3.8절 여성들의 명절인데 뭐 그렇다고 남한에서는 명절이라면 잘 먹어야 명절 아닙니까? 근데 제가 남한에 30년 전에 와보니까 여기는 새끼 쌀밥이 고기 거 먹더라고요. 그때도 97년에도 그렇잖아요. 뭐 종육점 고기 다 있고 쌀 뭐 마트에 다 있잖아요. 새끼 쌀밥이 고기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북한은 자기 생일 때만 먹으니까 북한의 명절이라는 거는 고기 한번 먹어보는 게 명절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스라엘 하면 38 국제 분회절 명절이잖아요. 고기 한번 먹어봐야 사실 북한 여성들에게 명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는 김일성이 사망 전까지 94년 전까지 평양시에서나 명절 때 한번 먹어봤어요. 평양에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일반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간부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반에 절대 가반의 주민들 평범한 주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은 명절 때 고기 한 점 못 먹는 게 명절인데 뭐 그냥 형식상의 명절인데 북한 주민들은 전날에도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해요. 무슨 뭐 윷놀이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민속놀이도 하고 꼭 무슨 그걸 한다? 정치 행사를 하지. 이런데 회의실에 모여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례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배려로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또 정치 학습을 해요. 북한은 명절이 정치 학습 졸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평시에도 하고 명절 때는 그 명절 의미를 덧붙여서 도하고 그게 북한입니다. 요즘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이나 근황은 어떤가요? 돌려오는 소리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북한이 한 3년 전에 쌀값이 북한 돈으로요. 우리 돈 아니에요. 북한 돈으로 8,000원 정도 했어요. 그때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3년 전 그때 북한 주민들이 일반 노동자 생활비가 25,000원, 28,0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8,000원이면 한 쌀 3kg 그 정도 쌀 돈이에요. 구입할 돈이에요. 근데 북한은 그 모든 쌀이 목숨이나 같잖아요. 그 쌀을 암시장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국가시장에는 없는 거예요. 있어도 간부들에게나 공급되지 일반 주민들, 가반의 인민들은 다 암시장에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체제를 30년째 살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암시장에서 근로자가 내가 노동자, 북한의 평범한 가장에 한 달 월급 가지고 그것도 월급 받았을 때 근데 월급 못 받는 게 태반이에요. 월급 받았을 때 그거 쌀 3kg 사면 끝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한 달 식량이. 10kg로 송인도 북한은 그 송이 3kg 가지고 남한에서는 그 3kg가 제가 보니까 쌀 3kg 가지고 한 달도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남한은 먹을 게 많잖아요. 고기도 많고 피자 무슨 부식물 얼마나 많아요. 여기 남한은. 진짜 저희 집에도 쌀 10kg짜리 네 식구가 한 달 못 먹는 것 같아요. 안 먹으니까. 나가서 먹고 뭘 먹을 게 많으니까. 북한은 근데 반대래. 먹을 게 없으니까 쌀하고 배추국하고 시래기국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통 다섯 여섯가지 반찬에 무슨 부식물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쌀값이 8,000원이던 게 3년 전, 4년 전에 지금 뭐냐면은 월급만큼 올랐어요. 28,000만큼 올랐어요. 대신 월급도 같이 뛰었어요. 월급 한 5만원, 7만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돼요. 월급 올라가면 물건값도 올라가고, 물건값이 올라가면 월급도 올라가고, 똑같이 돼요. 그게 안 어느 한쪽만 올라가고 안 올라갈 수 없다? 안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당장 엄청난 부가 이득되는 사람도 있겠고, 반대로 엄청나게 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물가 동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장 동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자동적으로 잘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북한에 현재 한 달 식량이 3만 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5만 원씩 6만 원. 예전에 쌀 3kg 샀던 게 지금은 2kg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라면은 지금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말 못할 고통 속에 들어가 있다. 북한 주민들은. 그래서 이건 저희 있을 때도 그랬던 거예요. 아이고 전쟁이나 카기 일어나라. 그런 말은 많이 했어요. 지금도 똑같대요.
북한 주민들은. 전쟁이나 카기 일어나라. 왜냐면은 그 전쟁이라도 일어나면은 국가 창고도 마비 상태에 됐을 때는 국가 식량 창고로도 이렇게 뭐다 습격할 수 있잖아요.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지 전쟁에서 뭐 꼭 뭐 이긴다? 그런 소리도 있어요. 우리도 이기면 남수선에 먹을 거 많다는데 우리가 그거 타고 앉을 수 있겠네. 이렇게도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이. 이게 아주 북한 주민들은 4차원 세계? 다른 세계 사람들? 이렇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 차단되고 자의 자체로 그냥 엉뚱하게 생산되는 정보, 상식 이런 것들이 많이 뒤섞여 돌아가니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말도 못하게 지금 심하다. 근데 이 고통은 다 뭐다 그러나? 당에서? 다 외부 세력 때문에, 적대 세력 때문에 그래. 적대 세력이라는 거는 미국, 일본, 한국 이걸 보고 적대 세력이라고 해. 북한에서는. 이들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뭐 경제 제재하고 뭐 압살 정책하고 국제 정책하고 그래서 자기네가 못 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북한의 지금 상황은 고난의 행군 그 이상으로 지금 악전고투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호독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 중동 긴장 상황을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중동 이제 이란 있죠. 정확히 말하면 이란하고 이제 북한하고는 유사점도 있고 완전히 다른 점도 많죠. 그래서 독재국가라는 데서는 뭐 똑같고 수십 년간 이제 뭐다 한 지도자가 혹은 한 가문의 뭐 독재자가 그렇게 쭉 통치하는 건 똑같은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정보도 통제되는 건 이란이고 뭐 북한은 처음부터 뭐 지금까지 뭐 인터넷 한번 열어본 적이 없고 이란은 사이사이 조금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유사하고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이란은 그래도 그 국민들이 이제 반정부 투쟁이라도 한 3차례 4차례 있은 나라지요. 뭐 자기네 그런 지도자 그런 뭐 때문에도 한번 이렇고 또 물가 안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정부 시위 그런 게 있었는데 북한은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런 게 없었고 핵 있다 없다 이건 당연히 차이 나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란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은 주민 통제가 아주 좋아요. 잘해요. 기가 막혀요. 이거는. 그래서 북한은 이란을 보면서 그래도 김정은 정권, 노동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 통제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는. 그래서 사람 통제는 정말 북한은 아마 이거 뭐 이란하고도 뭐 비교도 안 되고 세계 언어하고도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살아봤지 않았습니까? 그 사회에서 북한은 7살 때부터 모든 주민들이 죽을 때까지 이런 그 정치 사상 이런 생활을 하거든요.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데 북한 말로 이게 뭐냐면은 당국으로부터 철저히 통제된 정보 속에 받고 구석에서만 이제 살기 때문에 그 2천만 주민을 그냥 하나처럼 세팅시켜가지고 관리되는 게 북한이에요. 이란 인구도 많고 영토도 많다 하지만은 거기에 비하면 엄청 작죠.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형식상은 유엔에 독립된 어제 남과 북이 특수하게 가입됐지만은 한 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국가고요. 이런 나라 차원에서 북한은 이란 사태를 보면서 제가 보건대는 김정은은 오로지 주민 통제에 자기 사활을 걸지 않을까? 이거 거느냐 못 거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권에 이제 그런 투명성이라고 할까? 그 위험성이 아주 많이 도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란 전쟁에 촉각을 세우고 미국의 이란 전쟁에 촉각을 세우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북한만은 아마 유독 북한 주민들은 전혀 딴 세계에서 고립돼 살고 있고 또 대신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나름대로 많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연구 과제가 아마 주민 통제를 더 강하게 조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 19년 싱가포르하고 하노이 회담 이제 연석했죠. 이거 할 때는 아마 그래도 미국에서 보는 이제 악의 축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라크, 이란, 북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순서로 좀 꼭 그 순서는 아닌데도 그 나라들을 이렇게 좀 민주주의 그런 자유민주주의 식으로 좀 이렇게 접근할까, 개절할까 이렇게 하려고 했댔는데 정당은 안 됐어요. 2018, 19년 이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은 이제 핵폐기 하려고 했댔죠. 근데 김정은이는 꼼수를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허술한 거 하나 폭파하고서는 했다 그랬죠. 트럼프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다른 게 있다 우선에 진짜 사진 내밀으니까 김정은이 아주 당황했다는 그런 소리 이제 외교가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로부터 7, 8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내심 실망도 가지지 않았을까?
그전에 그런 말도 한번 얼핏 나왔어요. 저 김일성 광장 좀 날려버리면 되지 않냐. 김정은 나왔을 때. 이런 소리도 트럼프 입에서 나왔죠. 왜 실망했냐면은 실망도 했고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가 한반도에 눈길을 돌릴 여유가 있을까? 왜냐면은 뭡니까? 싱가포르하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 생겨난 게 뭡니까? 로우 전쟁 생겼죠? 그리고 지금 이 전쟁 생겼죠? 미국 이란 전쟁 생겼죠? 여기만 해도 지금 트럼프는 골 아플 것 같아. 내가 보건데.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지금 이제 그 이란 전쟁에 근데 그 문제도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뭐 경제권과 이게 다 연관된 거 아닙니까? 미국의 이제 그런 향후 경제권, 뭐 국제 경제권, 뭐 세계 경제권 이런 거하고 연관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북한하고는 뭐 사실은 미국에서 봤을 때 이런 뭐 트럼프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북한하고 뭐 경제 이런 이득이나 실이 없어요. 뭐 이런저런 뭐 원유가 나옵니까? 무슨 뭐 그 원유하고 관계된 것도 아니거든요. 베네수엘라도 원유국이고 이런 다 이제 경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북한에는 뭐 그 경제라는 게 저는 제로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제로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트럼프가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중국 밑에 있고 러시아 밑에 있고 좀 이렇게 또 대한민국 그 사이에 있죠.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목이 가는 것만은 맞는데 그렇게 지금 두 전쟁을 뭐 물론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미군이 참여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돈을 거기다 많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이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두 개 전쟁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도 진행 중이면서 트럼프는 북한에 그렇게 여유를 많이 돌릴 시간은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북한 고위층이나 주민들도 알고 있나요?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열면 이란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런 사실을 유독 한 나라 국민만 모른다는 북한이에요. 북한 주민들은 몰라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 이란 소식을 이제 우리처럼 이제 공유화된 걸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 뭐 이란 쪽에서 내보내는 소식이든 미국 쪽에서 내보내는 소식이든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접할 수 있고 그걸 판단하고 기준하는 건 뭐 다 각자 개인 몫이에요. 근데 북한은 그 어떤 정보도 접할 수 없다는 거죠.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소식이 북한에 어떻게 들어갈까? 인터넷 없다고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많은 그런 무역상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승인한 무역상들이 다 어쨌든 승인한 무역상이죠. 개인 무역상이든 기관 무역상이든 다 이제 무역상은 무역거래인데 이거 개인 무역들이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 중국 뭐 나갔다가 최중동포들 많지 않습니까? 조선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들은 말하고 언어 다 통하니까 야 지금 이란이 이렇게 되고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쭉 얘기해요. 그건 뭐 중국 신문 TV에 다 나오니까. 그건 뭐 비밀도 아니니까 다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전파하는 게 이제 무역상들이 있지요. 밀수업자들이죠. 근데 이게 북한은 폐쇄된 나라에서 정보에 우리는 이게 휴대폰, SNS, 뭐 이런 유튜브, 인터넷 이게 빠르지만 북한은 그거 없는데서 뭘 빠르냐면 입소문이 빠릅니다. 대단히 빠릅니다. 이거는 진짜 뭐 글쎄 좀 속된 말로 광케이블 못지않게도 빠르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든다면 질폭간 땅에 물 한 바퀴 쏟아 보세요. 그렇게 흙이 물을 막 반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그러지 말고 마른 모래 무지에다가 물 한 바퀴 써 부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한 1, 2초 만에 쑥 물이 잦아드는 거 아닙니까? 그 마른 모래가 흡입력이 강한 거 아닙니까? 물 흡입력이. 그거나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정보가 메말랐고, 뭐, 이런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빨아들이는 그 힘이 세거든요. 거기서 이제 퍼지는 게 이제, 이란도 미국이 이제 손을 벗고, 이란이 왜 저렇게 되냐, 이렇게 아주 거기서 또 와전되게 돌아가요. 엉뚱하게 또. 빠른 대신 어떻게 돌아가냐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려고 이란의 영해에 거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려고 정당에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싶어서 군사전쟁이 아니고 경제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저거 경제권을 장악하려고 저렇게 악랄하게 침략하고 지금 마구 이란 인민들을 마구 죽이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정보는 들어가요. 이것도 가만 보면 북한은 이제 황당한 나라인데 그 여론도 어찌 보면 정부에서 그런 걸 생산해서 만들어 내보내요. 왜냐면 흡입력은 빠르니까
거기다가 그냥 엉뚱한 것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보위부나 이런 관계 이런 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이 승인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국경지역에다 갖다 퍼뜨리면은 쭉 다시 말해서 이란 전쟁도 나쁘게 선전시켜야지 주민들이 자기네 체제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금 안다면은 당연히 북한 주민들이 흔들리죠. 일어나고 하면 김일성이하고 만났댔죠? 예전에 뭐 이런 뭐 같은 지도자다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자기네 체제도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알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란에 대해서. 김정은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안 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앞전에 보면은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끌어내는 것도 누가 알리고 한 것도 아니고 다음날에 자고 깨다 보니까 온 세상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트럼프가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된 거고 어쨌든 성공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쪽에서 봤을 때는 자유민주 진영 쪽에서 봤을 때는 성공했는데 이거를 북한에다가 적응 못한다는 방법도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는 정말 그 시대의 절반은 괴짜처럼 보여요. 저 사람 저는.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된 지도자는 맞는데 대통령은 맞는데 세상에 좀 있어보지 못했던 과거에 있어보지 못한 여러 국제정치 지도자들 유형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을 중심하고 돈을 중시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도 지금까지는 세계 질서 뭐 국제경찰 미국이라는 건 뭐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는 뭐 이념이 다 없어지지 않았냐? 그냥 오직 머니 전쟁, 돈 전쟁, 그리고 강자 이것만 존재하는가 이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괴짜 미국 대통령 2번 대자했었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래서 속은 조금 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트럼프의 결심에 따라 뭐 저희 마두로 저 김정은을 표적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김정은은 그에 대해서 만단의 그 대비책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마두로나 하메네이와 달리 이제 김정은에게는 핵이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이면 장점이고 특징이면 특징이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게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 이란하고 우리가 봤을 때 한국 시각에서 볼 때 이란하고 저기 뭡니까 마두로 이렇게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뭐냐면은 북한 정권 밑에 우리가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한 밑에 한국이라는 게 있고 2천만 인구라는 게 있고 이게 아주 지형학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아주 특수한 환경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찌 보면은 뭡니까 트럼프도 고민한 꼴이 되겠지만은 이게 호재가 되는 게 김정은이에요. 이 상황이. 왜냐면 김정은은 진짜 뭐 막판에 너 죽고 나 죽고 뭐 하겠다는 이런 정말 그 막가파식 그런 사고방식이라면은 이 핵이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건 뭐 10번 100번 설명해도 다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이 핵이라는 거는 수도권에 한번 핵 발사가 됐다면은 뭐 진짜 이 수도권 인구 절반이 그냥 고열로 다 없어지는 그런 건데 이거는 상상도 하기 싫은 건데 김정은은 그런 호재가 있지요. 남한에 서도권 2천만 인구라는 게 있고 뒤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런 정말 자기네 혈맹국 아닙니까? 그 혈맹국이 뒤에서 받쳐준다는 게 있고 그래서 김정은은 그러면서도 내심 많이 좀 떨고 있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모든 운명적인 신가는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따르니까 뭐 트럼프도 어떻게 생각이 달라진다면 바뀐다면은 김정은도 위험한 처지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88 올림픽 때 한국의 모습을 보고 북한 주민들이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는데 무엇인가요? 자, 88 올림픽 때 제가 68년생이고 88 올림픽 때 평양에 있었어요. 20살 때죠. 딱 20살 때인데 기억이 생생하죠. 그렇다고 북한 TV에 무슨 88 올림픽 중계를 했습니까? 무슨 신문에 무슨 뭐 그런 소식이나 실렸는가요? 전혀 안 실렸거든요. 그냥 참고통신이라고 간부들만 보는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귀때기에다가 88 올림픽 했다고 그렇게 알려주는데 이런 소식도 북한에서는 아까 제가 말하잖아요. 입소문이 빠르다고. 요거는 외국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소련이 있죠. 그때 88년은 소련이었는데 소련에 많이 나갔죠. 건설 근로자들이 뭐 지금도 많이 있지만 벌목 뭐 수만 명이 나가 있고 뭐 건설 근로자 수천 명이 나가 있고 계속 순환식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있어요. 북한에는 그걸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없어 앉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20살 때인데 기억에 의하면은 그때 제가 해외 건설 나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좀
설계돼서 들어보면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대. 이런 소리. 올림픽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했대. 근데 남조선이 서울 올림픽 했대. 그리고 이제 소련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소련에 고리에 다니는 남선 자동차가 소련 승용차보다 더 멋있더라. 이런 소리. 실제 그랬어요. 평양에는 이제 소련제 승용차들이 굴러다녀. 전쟁 끝나고 계속 지금도 굴러다니는데 이 러시아 승용차가 뭐 한국에 따라 나옵니까? 따라도 비교도 안 되잖아요. 한국 거는 자본주의에서 나온 제품이고 소련은 이제 사회주의 나라 자동차 공장에서 나온 거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지금도 거진 비슷하다고 합니다. 소련 승용차들보다 남선 승용차가 더 멋있더라. 이런 소리. 소련은 이제 89년대 이제 소련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해체되고 그럴 때도 89년도, 90년대 이때 들려오는 소리는 야, 소련은 사회주의 망했는데도 상점에 빵과 바다가 넘쳐나더라. 그런 소리,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꼭 닫혀 있어가지고 바깥은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외국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이런 입담을 통해서 사담을 통해서 그걸 상상했죠. 올림픽을 한 남조선, 그리고 소련 승용차보다 더 멋있는 승용차를 생산하는 남조선, 사회주의가 망했다는 소련에도 사탕과자가 상점에 넘쳐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았죠. 북한 주민들은 그것도 나같이 또 뭐 외국에 좀 이런 관심이나 있고 그런 사람들나 조금 알지, 이게 없는 사람들도 대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당에서 그냥 알려주는 것만 알지 외부 소식을 전혀 모르고. 아마 지금도 같았을 거예요. 월드컵도 그렇고 이후로 이제 2002년에 월드컵 했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 나온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면은 더 이제 깜깜이 닫혔죠. 이제 북한하고는 3년 전에 뭐 김정은이 모이다고 선언했어요. 이제 두 국가로 살자, 남남끼리 살자 그랬는데, 예전에는 남선 소식하고서 뭐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 외국 소식이니까 외국 소식은 뭐 알려도 되고 안 알려도 되잖아요. 그런 거 뭐 의무는 아니죠. 근데 남조선은 이제 같은 자기네 동포잖아요. 북한에서 봤을 때도 동포고 우리가 봤을 때도 동포고. 그러니까 동포 소식은 이제 나쁜 거라도 알려줬는데 이제는 안 알려지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 원인은 북한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통제하려고 두 국가로 살자는 거죠. 김정은이가. 고위층이나 엘리트 계층의 탈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삼각형의 피라미드형의 이렇게 물체를, 예를 들어 이거다면 이 삼각형의 물체예요. 물체를 그릇에 놓고 여기다 물을 부어봅시다. 그러면은 제일 밑에 물이 다 젖잖아요. 그 면이. 그럼 쭉쭉 올라오잖아요. 물을 계속 부으면은. 그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90년대 북한 최악의 경제난이 밑에서부터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는 게 물이 차는 거나 같아요. 이 쭉 올라오면서 제일 밑에 밑바닥 사람들은 30년 전부터 아우성 쳤고, 점점 올라오니까 기초간부들 아우성 치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니까 초급 간부들도 아우성 치고, 더 올라오니까 도시 군당 권력기관 아우성 치고, 이제 평양도 이제 위에니까 그 위에 이제 평양도 이제 일반 서민들, 일반 인민들 아우성 치고, 그다음에 이제 평양의 고위층하고 중앙당하고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겠죠. 딱 그 원리예요. 제가 있을 때도 제가 생각하기로 일반 주민들에게 쌀을 안 주니까 막 말은 못하지, 막 화는 나 있지, 그거를 뭐 미지한 남선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수령이 무능하고 노동당이 잘못돼서 우리가 고생한다 하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하니까 그 울분이라는 게 얼마나 고도가 꽉 차 있겠어요, 사람에게. 그죠?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생긴 지 16년 됐는데, 2011년에 김정은 정권이 생겨서 16년이 됐죠. 근데 김정은이가 13년도에 들어서가지고 16년도에 뭐를 했죠? 자기 고모부를 처형했잖아요. 3년 만에. 우리가 이제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면은 그 자기 고모부 형까지 죽여버리면서 뭐를 얻었냐면은 주민들에게 공포를 줬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일에, 그러니까 이 통치에 감히 토달지 말고. 간부들 이제, 그죠? 뭐 주민들이 뭐 그런 거 알아요? 뭐 중앙당, 뭐 각도신당 몇만 명 간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군 간부까지 하면 몇만 명이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날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따라와. 이거거든요. 그 두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는 다
다르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모부하고 형이 죽었을 때는 평양시에 숨소리 하나 안 들렸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렇게 살벌하게 끌고 왔으니 지금 15년째 끌고 왔어요. 그래도 북한 주민이 지금 뭐 나아진 게 뭐 있어요? 제가 계속 후배들에게 물어보면은 식량 주냐 돈 주냐, 아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해를 이제 뭐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없어진 풍경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일반 주민들은 탈북할 거 다 하고, 거기다가 또 이젠 못하게 그 38선을, 북중 국경을 38선 이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김정은이가. 38선은 어마어마하죠. 무섭잖아요. 그냥 뭐 고압전기 깔고 지뢰 깔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중국하고. 거기다 카메라. 중국도 잘 협조해가지고 CCTV 쫙 깔아놓고 안면인식기 다 걸어놓고. 중국 뭐 보통 기술이 그거 세계 최고잖아요. 안면인식 CCTV는 중국이 세계 최고예요. 그거 싹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탈북민이 넘어오는 거는 불가능해졌어요. 제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고위층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북한 요건을 가지고 외국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일반 고위층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반 주민들하고 고위층하고, 아니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빼고, 김정은 가족 빼고 2천만 주민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똑같은 정치 사상 통제를 받는다. 북한의 총리도 김정은에게 비판하면은 뭐같이 잘라지고, 북한 주민도 김정은을 비판하면 뭐같이 잘라지고, 이건 똑같아요. 2천만 주민에게. 다른 거는 뭐 북한 총리 뭐 벤츠 타고 뭐 집 50평대에서 살 거 아니에요. 뭐 새끼 쌀밥에 고있고 먹을 거 아니에요. 북한 총리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살면 여기 탈북민이 하나도 없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벤츠 타고 다니고 새끼 쌀밥이 고고 먹으면 왜 여기 와요? 안 오지. 나도 그렇지. 배고파서 온 사람들이 다반사 아닙니까? 그렇게 물질적인 생활의 차이는 있는데 정치적인, 사상적인, 통제받고 교육받고 이런 거는 북한의 2천만 주민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에서 이제는 그나마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은 외교관, 무역일꾼, 그리고 유학생, 해외 건설, 벌목공, 전문가, 해외 식당 등등 이렇게 북한에서 공인돼가지고 공인적으로 승인을 받고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 일하면서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아, 이게 내가 잘못 살았네, 우리한테 미래가 없네. 저도 똑같이 30년 전에 이게 내가 살아도 평양에 가도 이제 미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30년 전에. 지금도 똑같죠. 지금 오는 후배들도, 해외에서 오는 엘리트도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탈북은 멈출 수가 없다. 아마 고위층에게 먹고 사는 건 너희들이 먹고 살고, 고위층에게 너희들은 수령을 욕해도, 김정을 욕해도 너희들은 용서해줘 하면 탈북할 사람 없어요. 근데 똑같잖아요. 고위층이나 일반주민이나 노동당을 비판했다가는 뭐같이 잘라버리니까 고위층에 대해서도 탈북은 멈출 수 없다. 물질적인 대우만 가지고 그 사람을 자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위층 탈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 체제에서는.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이 더 잘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나요? 많이 알지요. 다라고는 할 수 없고 많이 아는데, 관련 자료를 좀 보면은 함경도하고 양강도죠. 북한 말로 양강도고 예전에는 함경도였어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하고 쭉 내려서 평안도, 황해도까지는 그게 잘, 남한에 대해서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뭐 한려든지 소식이든 정보든 이런 게 많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또 의외로 중국하고 같이 붙어있는 자강도 쪽이나 평북도 쪽은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고민해서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보니까 평북도나 자강도는 분수기지들이 많아요. 북한에. 우리말하면 국방산업 이런 그 공장 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도 북한이 그 어려운 경제난에도 그런 시설들에는 배급을 줬다는 이런 탈북민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배부르면은 무슨 남한을 쳐다볼 생각, 탈북할 생각 이런 거 안 해요. 배고프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본능 아니겠어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배고픔에서 덜 고생했으니까 탈북이나 남한 정보가 이런 게 잘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이쪽으로는 이제 함경도 쪽으로나 쭉 평안도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함경도나 평안도가 좋은 거는 철도가 아주 좋아요. 옛날 일제 때 만든 철도이지만 우리가 이제 경부선이 제일 대표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철도나 도로에 따라 이제 소문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통신이 이렇게 가지만은 북한은 이제 입소문으로 많이 가니까 교통이 좋아야 이제 입소문 나는 것도 있고, 입소문으로 봤자 입소문으로 또 이거 USB나 이건 물류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많이 간 것 같고,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한국을 이제 제대로 한다는 거는 이제 몰래 목숨 걸고 보는 드라마, 이런 USB 이런 걸로 이제 한류, 그게 한류죠.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이거 접한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뭐냐면은 나 이거 봤다. 공개 이런 속상해서 난 남순 드라마 못 봤다. 야, 그거 멋있더라.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기 나 죽이라는 소리나 같지. 어느 바보가 뭐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안 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걸 보고 그냥 혼자 새기는 거, 혼자 그냥 가라앉히는 거. 저는 그렇게밖에 제 성격으로 제가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이건 뭘 보고서는 솔파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공유가 되고 뭉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 말을 나오는 순간에 죽여버리니까 이거를 싹 뽑아서 죽여버리니까. 그건 뭐 지금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북한은 서로 이제 감시체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당국에서 저렇게 했죠. 북한 주민들에게 8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잘 벗고 굶주리는 미제 식민지 저기 한강다리 밑에 가면 창녀들이 울글거리고 구두닦이 소년들이 그냥 구두닦이 통 들고서는 그냥 학교 못 가고 몰사고 보려고 미군 구두발 닦으러 나오고 등등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10대 때. 근데 이제 그런 교육은 안 해요. 그런 교육은 안 하는데 어떤 교육을 이제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해주냐면은 남조선 이제 매세 의존하는 그런 뭐 자기네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주체성도 없고 존엄성도 없고 매세 의존해서 살고 정말 그 또 일부 잘 사는 한 줌도 못 되는 잘 사는 지주자본가들은 그냥 동물화돼서 살고 있고 인간의 그런 뭐 본능이나 인성은 다 집어버리고 도덕이나 윤리는 다 집어버리고 예를 들면 그냥 뭐 그 백화점에 가서 마네킹이다 이제 우리 마네킹이고 북한 말로는 이제 뭐 그 뭐 선전 인형이라고 해야 되겠지. 북한 말로는 그런 말도 특별히 없는데 마네킹이라는 여기 말인데 그 마네킹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열 몇 시간씩 그렇게 돈을 받고 그 마네킹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완전히 인간의 비도덕 비윤리적인 이런 걸 삽입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많이 예속돼 있고 물질적 향락주의가 만능되어가지고 많이 돼가지고서는 사람의 고유한 품성을 다 저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제 그 자기네 임금 인상과 뭐 이런 걸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파업을 일으키고 자본가들은 그걸 안 주려고 그냥 경찰 부르고 그냥 계속 이제 양측이 노동자와 이제 경찰이 그냥 방망이로 들고 서로 싸우고 이런 나라 그렇게 나쁘고 어지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걸 묘사해서 만들어내는 기구가 따로 있어요. 그런 비디오도 만들고 그런 자료도 만들고 사진도 같이 합성 사진 찍으려면 충분하잖아요. 그런 기술 북한도 잘 있잖아요. 그런 게 합성 사진 그런 게 이렇게 가지고 그걸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요. 국가에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알고 있는 거는 엉뚱한 거 알고 있죠. 뭐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북한 주민들이 살만 나겠어요?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지. 아니, 야, 한국은 대통령도 저렇게 국민의 투표로 뽑고 재구실 못하면 저렇게 대통령도 뚫어내네? 이거 북한 주민들은 충격 아니에요? 그렇게 안다면은 북한 그럼 뭐 우리나라 대통령 2명 탄핵됐다는 건 탄핵됐다 이렇게만 썼지 뭐 그 사유 같은 건 안 써요. 그 사유 보면은 북한 주민들도 사람인데 공감하고 뭐 비판하고 논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제공 처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탄핵됐다 그리고 부정비리로 탄핵되고 무슨 계엄으로 탄핵되고 이렇게 나쁘게만 하지. 북한 정권은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그마치 80년입니다. 그 정권 유지된 지. 지금 전제하고 지 80년째인데 그 80년 변함없이 전제하려면 전제 결과는 정말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이 들었겠어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다 이렇게 변함없이 잘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 유입이 북한 내부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나요? 북한은 꼭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고대 감옥이에요. 그 감옥장이 김정은이에요. 감옥장 한 대 열쇠 있잖아요. 그 열쇠는 딱 걸고 감옥장 한 대 있는데 이거는 내부에서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거나 반란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담벼락이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지진도 안 일어났어요. 안에서 반란도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자 그 안에서 다 폭삭하는 거예요. 이 감옥장이 3대로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 김정은까지 지금 감옥장 아닙니까? 요 안에 2천만 딱 가둬놓고 근데 요 안에는 이제 담장은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갈 수 있나요? 빛하고 공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람 사니까 거기는. 그죠? 하늘로 빛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빛과 공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제 속된 말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은 80년째 동물로 사는 거예요. 왜 동물이죠? 아니 못 보니까 동물이고, 지도자를 수령을 비판하면 죽여버리니까 동물이고, 아니 동물이 대통령을 비판 못하잖아요. 그죠? 동물이 TV 인터넷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뭐 인터넷 뭐 필요 없잖아요. 대통령 욕할 필요도 없고 개가. 그죠? 개가 무슨, 그러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은 진짜 이거 비하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냥 못 보고 못 말하고 못 듣고. 그렇잖아요. 세상의 진실을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잖아요. 이 동물이나 같은데 이 동물을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려면 이자것처럼 감옥장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 문도 열지 못하지만은 담벼락 뭐 다 철담벽을 쳤지만은 빛과 공기는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 빛과 공기가 뭐라? 전단이고 방송이고 USB고 인터넷이고 유튜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북한 리비아 정권도 무너지고 우리 뭐 60년대 민주화는 뭐 이런 게 없었지만 그래도 국민의 힘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자유의 열망의 힘으로.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이제 인터넷 유튜브가 있다는, SNS가 있다는 지금 시대잖아요. 이게 우리 뭐 피 흘리면서 항쟁 나가는 거하고 이거가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거 우리가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네. 80년째 이거 지도자가 잘못됐네 하고 북한 안에서 주민들이 일어나서 그 정권을 바꾸든 어떡하든 그래야지. 이거는 그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는 이게 들어가는 거는 생명과도 같다. 이거는 정말 어떤 형식으로든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은 중동 문제를 보며 핵을 더 고집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당연하죠. 중동에서 이제 북한이 아주 중점 국가로 두었던 게 이제 이란과 이라크 이렇게 두 나라였어요. 베네수엘라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리비아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리비아나 베네수엘라는 다 이제 뭐 끝난 나라고 이라크도 끝났고 이제 마지막 그건데 김정은은 어쨌든 다 이제 그 나라 앞에서 열관 나라들이 다 저것들 아닙니까? 친북 이제 북한하고 친한 나라들 아닙니까? 과거 반미기치 들고 이제 그 동맹에 이제 들어갔던 나라들인데 이제 다 서서히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중동을 많이 들여다볼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오직 그 달랐던 거는 핵이 자기한테 이제 김정은이한테 있다는 그거겠죠. 그게 이제 자기 버팀 기둥이고 그것 없다면은 정말 김정은이었으면 뭐 연초부터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돌아다녀요. 뭐 북한 주민 생활 현장 아니고 무슨 뭐 이런 뭐 일상 현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막 현지 지도 북한 말로 현지 지도인데 그 시차를 많이 다니는데 이거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소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좀 느낀다면 많이 이제 그런 걸 자제하겠는데 또 그러면서도 한편은 모르죠. 그 사람이 하루 24시간 계속 낮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밤에도 있는데 밤 시간 또 우리가 안 보이는 그 시간에는 어디가인지 모르겠죠. 그 시간들은 대부분 뭐 벙커 이런 데 뭐야 안전지대 이런 데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쪽은 뭐 자기가 그런 평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로 낮에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하나는 지키겠다고 할 겁니다. 핵 하나 지키겠다고 할 겁니다. 그거는 자기 생명이나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래도 협상 카드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협상 카드냐 군사무기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협상 카드는 평화 시간이 협상 카드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사시라는 게 있죠. 유사시라는 거는 이제 바깥에서 물리적인 그 가입으로 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그 유사시가 있고 내부에서 생기는 유사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이 뭐 폭동하고 뭐 북한 군인이 이제 돌아서고 군의 총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사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사시 때는 핵이 군사용으로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핵은 외부에서 특히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에서 저 핵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동북아 이제 핵 도미노를 북한이 먼저 시작한다고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뭐 동북아 되면 뭐 다른 데도 이게 쭉 뭐 릴레이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죠. 그러면 지구라는 게 온통 핵천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시발을 이제 끊으려고 어떡하든지 트럼프 대통령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핵을 김정은이는 그럴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를
미국이나 남한을 공격용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왜냐면 이거는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될 그 핵전쟁이잖아요. 무슨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재래식 전쟁이든 한번 뭐다 6.25 이후 다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6.25 때는 북한이 셌기 때문에 이 길이라고 당연히 남한을 타고 앉으라고 판단해가지고 오판하고 했는데 이긴 건 당연히 뭐예요? 미군 때문에 사실이겠지. 무슨 한국 때문에 이게 한국의 힘으로 6.25 휴전된 거 아니잖아요. 미군의 덕에 다국적군의 덕에 휴전됐죠. 지금까지 왔죠. 와가지고 지금 경제가 지금 90배 100배가 차이 나요. 뭐 북한하고 이거는 김정은도 잘 알아요. 재래식 전쟁 해가지고서는 자기네가 뭐 하루 이틀에 그냥 폭삭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단지 핵 갖고 있으면 달라요. 이거는 핵 갖고 있으면 다른데 근데 이 김정은이가 이거 자기 죽자고 이제 핵을 버튼 누를 것 같진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제 어떤 현상이 가정해보면은 북한에서 이제 내부에서 다치는 건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뭐 군사적으로 다치진 않아요. 뭐 민주국가에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내부 질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폭동이 날 수 있고 북한 군부가 폭동이 날 수 있고 쿠데타가 날 수 있고 북한 군인이 총 잡고 김정은 정권을 대항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은은 저항할 거예요. 저항하면 몇십만 몇백만이 죽겠죠. 그걸 보고도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는다? 무서워서?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대한민국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야 그러지 마라. 양민들 죽이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이거 가정이에요. 그럴 때 김정은이는 이게 핵이 필요한 거 그때 우리를 다 건드리지 마라. 우리를 간섭하지 마라. 우리 죽든 어떻게 되든 우리 내부 문제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 간섭하는 때는 나 이거 터뜨리겠다. 핵 터뜨리겠다. 수도권이 이거 터뜨리겠다. 이때 유용할 것 같아요. 이 핵이라는 게 북한에 있는 핵이라는 게. 그러면은 북한에 지금 이게 자기한테 평시에 갖고 있는 거는 협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진짜 위태로운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유사시 때는 이게 군사용으로 되겠죠. 자살, 자폭용, 같이 죽자. 속대말로 나 하나 죽을 수 없다. 싹 다 죽자. 이렇게 각오한다면 그거는 자폭용으로 터뜨리는 거죠. 그래도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대한민국에서. 왜냐면은 우리 군사력이 대한민국 군사력이 만만치 않아요. 북한에 그 핵조짐이 일어났다 하면은 먼저 그거는 뭐 정의로 그렇게 선제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굳이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 주민들은 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북한의 그 매체를 제가 가끔 이제 들여다보니까 알기 위해서 참 기가 막혀요. 우리는 북한이 한 10여 년 전부터 그랬을걸요. 핵실험 이제 성공했을 때부터, 2010몇 년도 이제 핵실험 성공했을 때부터, 그때 나온 북한의 주장? 구호지. 이럴 때 뭐 이러냐면, 우리는 만년대계의 핵보검을 가졌다. 그랬어요. 인민을 위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하고, 만년대계의 핵보검을 가졌다. 이게 풀이해진 뭐냐면은, 인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만년을 보장할 수 있는, 이 만년, 뭐, 분단된 지 80년밖에 안 되는데, 만년을 보장할 수 있는 보검, 그러니까 이제 법의 칼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법의 칼을 가졌다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 이해하기도 어렵죠. 저 북한은 저 살아봤지만은 어떤 데 보면 진짜 이런 나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니 그게 무슨 인민들 무슨 밥 먹여줘요. 오다나줘요. 김정은의 그냥 자기 정권 지탱령 그 이상이야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났는데 북한에서 돈 많이 드는 게 어떤 데 드냐면은 그 김정은 시대 들어서 핵에 많이 들지만은 그 전에는 또 어떤 데 많이 들으냐면 김일성 동상 박물관 기념관 이런데 여기에 돈 국가 때는 한 20% 들었어요. 그리고 핵 만드는 데는 국가에서 30% 들어요. 자 그러면 나라 돈 절반을 이런 엉뚱한 데 쓰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 북한 주민들이 그게 밥을 먹겠어요. 제가 그 고난의 행군 그때 그 시기에 왔는데 97년도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 주는 건 없어요. 그 썩 전에는 졌어요. 90년대 초반까지는 졌죠. 제가 68년생인데 80년대도 평양에 살았고 그때는 다 새끼 쌀밥을 먹고 살았었는데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 쌀밥 하는데도 배급 식량 배급을 공급하는 게 사회주의인데 그거 안 하는 건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자본주의라면은 뭐 이렇게 서로 장사가 물건 팔고 뭐 사업하고 이런 거 허가해야 되는데 이건 또 자본주의라고 허락을 안 하는 나라예요. 북한이. 이게 참 저기 모순적인 거 많지요. 거기에 이제 돈이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북한 주민들은 지금 김일성, 수령, 동상 이런 거 지금 계속
80년째 존재하고 있죠. 계속 생기고 있죠. 그거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핵은 김정은이 목숨 가져같이 여기니까 그건 당연히 안 없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안 없어진다고 봐요. 그러는 그 두 가지 놓지 않는 이상은 북한 주민들은 계속 굶주림과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랏돈이 거기에 쏙 들어가니까. 이 북한 주민들은 그 내막도 몰라요. 그 김일성 동상이 그 돈 많이 들어가고 핵 개발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걸 몰라요. 그거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 있으니까 핵이 있으니까 미국이 감히 자기네를 무서워서 옆에 오지도 못한다. 그거 없을 때는 계속 호심탐탐 미국하고 남선 이 괴뢰놈들이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려보고 와전시켜버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음으로 양으로 많이 경제 제재하고 군사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압박했는데 이제는 못한다. 이것 때문에 핵 때문에 무서워서 이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 선전만 들으면 진짜네? 그렇잖아요. 계속 군사훈련하고 경제 제재하고 해서 우리가 고통받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고통받았잖아요. 근데 핵이 있어 그거 다 풀어줬대요. 풀어주긴 무슨 풀어줘. 다 그대로인데. 완전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진 재간과 자료만 보는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몰라요. 세상을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 핵 때문에 자기네가 굶주리는 것도 모르고 그 핵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저렇게 독재 체제가 80년째 할아버지부터 손자 때까지 오는 것도 다 그것 때문에 오는데 이 북한 주민들은 엉뚱하게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자기네가 제재에서도 해방됐고 미국 군사 훈련에도 이렇게 대항하는 것도 또 하니까 자기네는 그걸 아주 영광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참 잘못됐지요. 좀 미개한 사람들의 세상은 맞고 참 저 사람들은 그것뿐이 아니고 이 정신이나 이런 건 국가에서 통제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핵의 능력이 미약하다 혹은 가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은 순수 북한 거라면은 허술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단순한 허술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북한도 나름대로 이제 이경제위원회라고 국방경제위원회를 따로 이제 그런 기구를 따로 두고 80년대부터 꾸준히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서 군수 발전을 이제 해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엄청난 기술이 잠재됐다고 보는데 또 뭐를 봤을 때 저거 허술하다고 생각되냐면은 북한의 경제력을 제가 보면 북한은 아직도 이런 이제 산업제품 이런 거를 외국에다 크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IT를 전 세계 시장에 한 30-40%를 석권하고 있는데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북한은 1%? 1%? 저희 IT가 없어요. 북한 내 해외 나가는 이런 IT 수출이나 이런 산업제품 이게 그런 거 봐서 과연 북한의 핵 개발은 제대로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르게도 보면은 될 수도 있겠다 하고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의 기술이에요. 러시아는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우주를 제일 먼저 정복했던 게 러시아고 지금 이 지구상의 핵 강국은 러시아고 미국 아닙니까? 두 나라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는 핵 반납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터지는 거고 그걸 김정은이도 봤기 때문에 죽어도 안 넣을 거고 핵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안 넣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기술은 우주공학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많이 받을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이제 러우 전쟁 참전한 대가도 여러 가지 사안도 있겠지만은 첫째 돈, 둘째는 이제 군사 기술이죠. 군사 기술에서도 또 정확히 들어가면은 항공 우주 기술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군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많지 않습니까? 해군 기술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탱크, 장갑차, 무기, 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이제 항공 기술이거든요. 왜냐면 6.25 때 북한이 가장 뼈 아프게 느낀 것이 항공이 열약해서 항공 분야가 공군 분야가 열악해서 저렇게 북한이 많이 당했다고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그때부터 공군이지요. 그 공군 그런 핵 이런데 아주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해야 되지 않을까? 절반은 의심해야 되고 절반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그런 특수한 후원 뒤에 있으니까 그 잠재력을 있다면은 북한의 잠재력으로는 그 한계는 못 가겠는데 그래도 러시아라는 그런 나라의 혈맹 같은 나라에 지원이 있는 이상은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봅니다. 신형 구축함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신형 구축함 저거 만든 나라가 세계 한 6개 나라, 5-6개 나라밖에 안 돼요. 저거는 지금까지 세계 100몇 개 나라 중에서 아프리카 나라는 이거 다 빼버리고 어쨌든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100여 개의 나라 중에서도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저걸 갖고 있다는 거는 쉽지 않은데 북한이 저거를 이번에 채원호를 이제 김정은이가
작년에 시승했고 또 이제 올해는 거기서 진짜 뭐 발사하는 것까지 참관했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저거 정말 저 북한 맞나?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이는 제가 있을 때 뭐 김정은이 없었죠. 김정일이는 그 군부대 방문해서 부작해서 고사포 뭐 이런 포부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탱크 부대 간 적도 없어요. 김정일이는 포부대 많이 가가지고서는 했는데 그때 당시는 80년대 초는 포전쟁으로 대세로 이제 아마 그랬는지 그때는. 근데 지금 와서는 공군하고 드론하고 잠수함까지 이제 같이 이제 김정은 시대에서는 그게 배열돼서 나오는데 저게 정말 김정은이가 진짜 군사 천재인가? 제가 어떤 데 볼 때는 저거 정말 개짜네. 트럼프도 개짜다고 나는 보는데 저것도 개짜네. 둘이 맞는 데도 있네. 이렇게도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잠수함에 가지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이거는 우리 한국이 가지겠다는 것보다 북한이 가지겠다는 게 더 설득력은 있어요. 왜냐면 핵잠수함이라는 거는 핵을 싣고 족국 주변에 가서 이제 그 쏘는 게 핵잠수함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가서 대양에 나가서 우리 족국이 어디 있어요? 대양에. 우리 족국은 뭐 그쪽 북에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뭐 중국하고 러시아 다 육로로 연결되는데 뭐 바다로 나갈 것도 없고 소해는 우리나라 얕아요. 수심이 한 4, 50밖에 안 돼요. 거기는 핵잠수함도 안 들어가고 동해바다밖에 없는데 북한에서 동해바다를 핵잠수함 띄워가지고 미국 근처에 가서 핵 쏘겠다는 거 이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겠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가 핵잠수함 갖고 우리 족국은 없는데 그러면 이런 불리한 점도 있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핵 가지고 있으면은 핵잠수함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5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어쨌든 미국이 우리 한반도 지키는 거고 이게 이제 큰 세계 전쟁들에 우리도 미군의 이제 미군의 기분에 따라 이제 불려갈 수도 있죠.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 가지면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뭐 한국이 갖겠다는 핵잠수함은 뭐 별로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걸 가지겠다는 건데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무관심할 수도 없고 뭐 둥한시할 수도 없고 저는 그렇게 보고 항상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의 핵잠수함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체제를 지키게 북한에서는 어떤 것이든 그 독재국가니까 체제 생명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게 경제력도 저렇게 바닥인데 이거를 5천도급을 매해 올해도 하나 만들겠다고 그러지, 내년에도 만들겠다고 그러지, 한 세 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참, 북한이, 새끼 밥 먹고, 주민들이 새끼 밥 먹고, 그렇게 사는 나라에서 그런다면, 그런 대로 이해하겠어요. 북한 주민 60, 70%가 죽을 먹는 나라. 이건 탈북민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건 여기서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탈북민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오래됐지만은, 제가 어느 후배들 계속 있잖아요. 이 소리들 들으면은, 한 마을에서 100호, 가정이 있다면은, 100가정이 있다면 60, 70%가 죽을 먹는답니다. 그럼 북한 주민 60, 70% 죽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을 먹는 나라에서 김정은이는 저렇게 이상한 것만 만들고 핵잠수함 만들고 그거 얼마나 돈 들어갑니까? 핵 만들고 얼마나 또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그걸 그래도 말을 못하는 나라죠. 독재국가니까. 말했다가는 죽여버리죠. 자기 고모부 친형도 죽여버리는데 일반 주민이 말하면 팔이 때려잡듯 하지 않겠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리밀 탈북 작가입니다. 1968년 평양 태생이고 평양에서 28년간 살았고 지금 서울에서 30년째 사네요. 이제 서울에서 더 많이 살고 있는데 남과 북을 다 살아보면서 그래도 이제 매일 새롭게 느끼는 거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 진짜 10배, 100배나 좋은 나라이구나. 정말 인간으로서의 고상한 자기의 그 존엄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가 평양이 아니고 서울이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저는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쭉 살고 있고 지금 30년 생활 중에 한 20여 년은 작가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작가니까 이제 탈북 주제로 북한 주제로 배경으로 지금까지 소설, 에세이, 인터뷰집, 간증담 등등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펜을 들고 책을 집필하는 사람이고요. 요거는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나왔던 책인데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탈북 여성 30인의 특별 인터뷰 이런 제목인데 탈북민들의 한 80%가 가까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한 분들은 혹시
모르고 북한은 인구 비율이 80%가 여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아닙니다. 똑같아요. 남한도 우리 그냥 쉽게 대충 짐작해도 반반 아닙니까? 인구의 절반은 그냥 여성 아닙니까? 북한도 2천만이라면 1천만은 이제 여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탈북민들은 왜 80%가 여성일까? 하면 여성들은 그나마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좀 자유롭고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시장 활동하면서 그래서 탈북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의 남자들은 그러니까 기본 이제 직장인부터 한 60세까지 우리 직장인 성인 시작부터 60세까지 이제 남자들 이제 주 세대라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조직에 얽혀 있기 때문에 탈북 같은 걸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그에 비해서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가정 부양을 이제 명분으로 이제 사직하고 휴직할 수 있어요. 자유 시간이 있으니까 시장 다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정보를 알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제 잘못된 세상에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북한의 남자들은 그렇지 못해. 계속 그 조직 속에 들어가서 일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딴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탈북 여성들이나 탈북민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정말 한 명 한 명 다 드라마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통일 역사는 탈북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우리가 책으로도 또 뭐 영화로도 또 이렇게 유튜브로도 제가 탈북민 아닙니까? 제가 북한에 살았던 얘기 비교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탈북민들의 증언이나 기록 이것들은 정말 통일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매체에서 하는 거는 뭡니까?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건 북한 당국에서 선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 내부에서 있는 사실도 알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그죠? 북한의 겉모습만 아는 게 정당하다고 저는 볼 수 없어요. 북한의 겉과 속을 다 알아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혹은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북한을 알 때는 북한의 겉만 한쪽만 편향적으로 알면 안 된다. 항상 그 겉과 속 어두운 것과 밝은 것 양면을 다 알아야지 우리 그 제대로 대한 북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고 통일은 또 두 국가로 한반도에서 이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살자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또 지금 정부가 뭐 평화적 두 국가로 살자고 그러는데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적대적 두 국가나 평화적 두 국가나 두 국가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왜 두 국가입니까? 우리는 하나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북한 동포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도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포장 없이 잘 말해줄 수 있는 거는 탈북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의 길을 이제 우리들의 얘기에 귀담아 들어오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더 가지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